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주도주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오사무엘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무려 21%나 하락을 하면서 이 국내 시가총액 종목들이 500조 원이 무려 또 증발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자 우리나라 코스피도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파란불 켜고 있거든요. 오전 시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전 시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전에 지난 6월에 우리 증시의 하락이 월간 하락 기준으로서 13번째 하락률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6월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올해 들어서 이제 하락이 깊었던 월이 1월 달 그리고 6월 달이었습니다. 이 하락률이 깊었던 상황이 과연 7월 달도 연속적으로 발생을 할까요? 그 부분은 좀 물론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맥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일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중에는 더 큰 하락이 나타났다가 좀 반등이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죠. 미국 시장에서 세 가지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금리 인상, 그다음 세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죠. 경기 침체를 저울질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제 발표된 PCE,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심각하게 하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장초보다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다가 점차 반등이 나타났고 그리고 십자형 도지 그런 패턴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이제 6월 달 마감을 한 것이고 7월 달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했죠. 그런데 간밤에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간밤에 이제 환율 부분은 환율이 1,29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증시에서의 움직임은 원달러 환율의 추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00.50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1,298원 이하에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다행히도 1,298원쯤에 마감을 하고 그다음 간밤에는 또 역의 환율에서 1,290원을 하회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더 자금을 인출할지 말지가 좀 결정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나스닥 지수의 주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스닥 지수에 있어서의 주봉 차트, 특히 200주선의 지지 여부를 계속 관찰하자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나리오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200주선의 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20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0주선에서 이제 위쪽으로 향해 가는 그러니까 120주선과 가까워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때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이제 200주선에 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200주선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200주선의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1, 2 소파동으로 이제 3파 내에서의 이 3개의 파동이 나올 거예요. 3, 그다음 4, 5. 엘리엇 파동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5개의 파동이 다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 둘, 3개를 이렇게 3파동이 소파동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4, 5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는 하락 5파가 다 완성이 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주봉의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증시의 흐름은 240주선을 붕괴를 했죠. 이전에는 이제 120주선 잘 완만하게 지탱을 하다가 240주선을 붕괴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240주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어떤 이런 경우의 수를 하나 놓고 월봉을 보자는 말씀드렸죠. 월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60월선을 깨고 그 아래가 보이는 것이 이제 120월선입니다. 근데 120월선이 2200선이거든요. 2200선인데 현재 주가 지수가 2320입니다. 하락을 해도 2200선, 그러니까 100에서 12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 6월 한 달 동안에는 무려 고점에서 2680부터 2330선, 무려 350이 빠진 겁니다. 6월 달에 350. 그러면 시나리오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월봉을 봤을 때 120월선을 향해 갈 수도 있겠죠. 그 자리가 기껏해야 100에서 120포인트. 잘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거꾸로 볼까요? 거꾸로 보게 되면 상승한다고 해도 120월선과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까지 이 자리가 이제 2200선입니다. 2200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쫄지 맙시다. 월봉을 봤을 때 기껏 하락해봤자 100에서 120포인트 그 정도는 한번 견디고 가자는 겁니다. 차라리 빨리 가자는 겁니다. 빨리 거기를 터치해서 바닥을 잡고 돌리는 수순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 1290에서 시작을 했죠. 1290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293원인데 자, 일봉상에서 보면 고점에서 고점 시그널을 보여줬다. 어제 고점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하락의 패턴 그리고 주봉을 본다 그러면 주봉에서 갭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갭상승 자리 1268원 그 자리를 메우러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드린 바대로 시장 상황 잘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주도주 속성을 갖고 있는 주도주에서 해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자 오전 시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하면서 미국 증시 장중에는 조금 더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반등세 나오면서 약보합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도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시금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의 하락 포인트 150포인트 정도 남았으니까 쫄지 말자라고 멘탈 관리 까지 해주셨습니다. 더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0082번 입력해 주신 뒤 노란톡 입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사무엘이라고 입력한 뒤에 점송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에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화 상담 또는 문자 상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오늘 시장의 주도주 탑5 종목을 알아보고 이 상승 이유와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5위부터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엑세스바이오입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이름과 걸맞게 또 바이오 기업이기도 한데요. 자회사가 원숭이 두창 진단 이 시약을 개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좀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5%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15,350원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조금 더 상승을 해서 16,000원을 찍어내기도 했는데요. 엑세스바이오 이 자회사 웰스바이오의 이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좀 개발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앞서 어제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있었는데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엑세스바이오 이제 추가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진단 키트를 개발하길 바란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 소개했던 종목은 바이오니아였고 네. 오늘은 엑세스바이오죠. 네. 이전 이제 원숭이 두창으로 해서 유일한 진단 키트를 개발했던 회사가 이제 미코바이오메드가 있었습니다. 네. 미코바이오메드가 상승을 주도했다가 그 이후에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회사 시젠 그리고 바이오니아
오늘은 엑세스바이오, 또 바디텍 매드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매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테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단 키트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작년도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셨을 거예요. 엑세스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였고 또 시젠,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바디텍 매드, 랩제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다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이었고 상승이 크게 나타났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수그러들면서 진단키트 종목 하락이 깊었습니다. 근데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이제 진단키트 재료가 부각되면서 또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만들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아직 팬데믹 상황은 아니죠. 그럼 진단키트 수요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안내드리는 바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주 말씀드리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을 활용하시면 좀 쉬워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 바닥에서 상승할 때는 부딪힐 수 있는 저항대가 이평선이 있고 또 일목균 옆에 구름층 상단. 일목균 옆 구름층은 선행 스팬 자리요, 매물대 자리로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점의 자리를 연결하는 추세 연결선까지 다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엑세스바이오가 지금 상승할 때 어디서 지금 저항이 부딪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구름층 아래에 어떤 선이 있냐면 검정 실선인 121선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제 엑세스바이오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 121선이라는 저항이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 121선 이 저항이긴 한데 그 자리를 정확하게 부딪힐 때가 있고 그 근처만 가고 밀릴 때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대 가까이 왔을 때 정확하게 저항대에 매도를 걸어놓는 것보다는 그 저항대보다 두세 호가 또는 네 호가 아래에 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주가는 그 저항에 정확하게 도달하기도 하지만 어떤 주가는 거기서 3호가, 4호가 아래까지만 갔다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1선이 저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래, 이제 근처에서의 저항을 의식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세 연결의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추세 연결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고점 두 개가 필요하죠. 고점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세 번째 고점에 도달했을 때 매도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는 이전에 고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세 번째 고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고점에서는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여기서 저항으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제일 계속 부딪혔던 자리가 어디죠? 구름층 상단 그리고 구름층 상단, 그렇죠? 구름층 상단, 구름층 상단. 이번에는 어때요? 구름층 상단이 보이는데 밑에 이제 121선 저항을 의식해서 윗골을 달고 밀립니다만 엑세스바이오는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추세 연결선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골이 단 이제 음봉으로 보여주지만 조금 더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보고 대응해 볼 만하다. 그리고 기존의 엑세스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표시한 자리,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탈출을 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오늘의 5위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였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키트의 테마주로 또 엮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파트너님께서 매기가 형성되어서 좀 저변이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에 걸맞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정확한 매도의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4위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와 AI의 전문 기업인데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포털인 에이스톤을 출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7.59%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5,810원이 현재가이고요. 장중에는 6,140원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가상화 포털인 에이스톤을 출신했다, 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내 컴퓨터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쓰려고 그러면 또 네.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에이스토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중앙 서버에 내 프로그램이 있고 네. 또 연결해서 내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간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앙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 시켜서 거기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에이스토어는 이전에 거의 한 달 전에 출시가 되었는데 오늘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계성이 있는데 데이터 솔루션은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대응해야 될지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정부, 이 신정부 들어서서 데이터 플랫폼을 강조하고 있죠. 데이터 정보를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관련된 거. 클라우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럼요. 예, 클라우드 관련해서 꼭 데이터 솔루션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바닥을 잡고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데이터 솔루션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4,280원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이 나타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240일이란 저항을 한번 부딪히고 밀렸다가 다시금 지금 위쪽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럼 그 위에 보이는 저항이 뭐가 있습니까? 검정 실선이 121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은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밑에 있는 240에서 저항이 부딪히고 그 위에 있는 121선까지 향해 가는 그런 그림인데 데이터 솔루션의 앞으로의 그림을 봐야 될 때는 전고점이 바로 이 자리. 121선 한번 부딪혔던 자리 있죠. 6720이라는 자리입니다. 6720이라는 자리를 터치하게 되면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41선 하나의 저항에서 이틀 전에 부딪혔지만 위로 보면 61선과 121선이 함께 붙어 있죠. 거기가 더블 저항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터치를 하면서 전고점이 6720 한 번 더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상승의 시그널을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구름층을 향해 가는 그림, 이런 그림을 보시면 좋겠고 데이터 솔루션 하나만 보지 마시고 자회사인 오픈베이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픈베이스를 보겠습니다. 오픈베이스는 데이터 솔루션의 자회사이죠. 데이터 솔루션보다 상승률이 크진 않지만 비슷한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 데이터 솔루션 하나만 상승하는 것은 데이터 솔루션이 위로 가다가 저항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오픈베이스와 함께 상승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면 매기가 확산되면서 공통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해 볼 만합니다. 전고점 6720을 터치했을 때 눌림목 이후에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면서 구름층 안에서 매도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고점이 두 개 나왔는데 고점을 연결하는 지금 추세선, 오늘은 그 추세선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는 눌림목에서 돌파 관점으로 저는 본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세 연결선은요. 세 번째는 저항으로 작용하지만 네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자회사 오픈베이스와 함께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 또 하나의 호재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눌림목에서 다시금 매수해서 또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더 정확한 차트 분석 원하신다 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이 종목, 3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3위 유니온입니다. 네, 유니온은 이 기존의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보다 4배 빨리 충전이 좀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 이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출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21% 넘는 상승세로 현재 6,640원 지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의 장중 흐름 살펴보시면 역시나 고점 크게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유니온입니다. 또 미중 갈등 속에서 히토류가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유니온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두 가지 재료죠. 바나듐 이온 배터리 출시와 네,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 갈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히토류 생산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그러니까 친중 행태를 보이는 환경단체가 미국에서 데모를 벌인 거거든요. 히토류에 관련해서 히토류 채굴에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러면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것이 부각이 됐거든요. 미중 갈등이 부각되면서 네.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상승하는 겁니다. 어. 유니온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온 계열인 유니온 머티리얼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온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유니온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유니온이 이제 바닥권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죠. 제가 여러분의 이제 그 개별 보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대응해 볼 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5종목을 안내를 드리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종목들에서 안내를 드릴 때 여러분의 종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평선과 일목균입의 구름층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위로 보이는 일목균입의 평평한 이 자리가 상승할 때 이제 저항치가 되는데 그 밑에 120과 241선 저항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먼저 저항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유니온이 3개의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중간에 있는 121선 저항에 부딪히고 좀 밀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온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라 그러면 거래량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겠죠.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량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3개의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늘은 121선 저항이 좀 부딪히고 밀린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위로 보이는 저항대가 또 있죠. 일목균열표 구름층 상단까지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다. 오늘은 121선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다가 다시도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니까 자, 유니온은 지금 단계에서 20% 넘은 상승 가운데서의 매수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 주어졌을 때 매수로 대응해 볼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유니온이었는데요. 현재 121선의 저항 자리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도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눌림목에서 다시금 매수를 해서 재차 또 상승할 이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관심이 가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 종목 아이큐어입니다. 네, 아이큐어가 새로운 치료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출시를 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패치형 치매 치료제라고 합니다. 파스처럼 붙일 수 있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한 것인데 오늘자 2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2,850원 현재 가격이고요. 장중에는 13,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이큐어 다음 달에 출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곽광을 받고 있네요. 네, 이 도네피질의 이제 패치형 치매 치료제. 주사를 맞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렇네요. 예, 파스형으로 붙이니까. 파스형으로 붙이는데 인지 기능이 강화가 된대요. 치매를 예방하기도 하고 치매에 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것의 출시로 인해서 연 매출 기대하는 것이 한 1,2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1,200억이요. 네. 8월 출시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증대가 될 텐데 내년에 더 기대가 되죠. 연매출 1,200억이 기대되는 이 아이큐어 앞으로의 흐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큐어가 끼가 있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급등이 나오는 것이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3월 달에도 급등이 나왔었고 급등이 나왔을 때 저항이 보이시죠. 61선 저항. 그다음에 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다음 뭐였냐면 121선 저항이죠. 121선 저항과 구름층 상단까지 다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기술적 분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121선 저항만 기억해도 또 일목균열표 구름층 상단 저항만 기억해도 우리가 매도 포인트를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향후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죠. 저항은 말이죠. 저항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저항은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항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역시 120선 저항이었죠. 근데 이전에도 121선이 저항이었는데 오늘 저항은 121선 저항으로서 강했을 거예요, 약했을 거예요? 저는 약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힌트는 바로 거래량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 그러면 아이큐어는 조금 쉬어감 이후에 또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에 어떤 게 자리 잡고 있죠? 어떤 겁니까,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선이 어떤 선일까요? 추세 연결선일까요? 아니요. 이거 이 선이요. 120보다 좀 더 장기 이평선. 241선. 예, 241선입니다. 네. 241선 저항이 있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위에서 뭔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 241선. 네. 그렇죠? 241선 저항이 오니까
밀리죠. 정확하게 밀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IQ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아타마 사이언스가 120선 저항을 돌파하고 밀렸다가 다시 위로 241선까지 갔다가 밀렸던 것처럼 IQ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힌트는 뭐라 그랬죠? 거래량입니다. 아타마 사이언스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면서 241선까지 갔던 것처럼 IQ 241선까지 가게 되는 힘은 역시 뭐니 해도 돈의 유입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바로 이 부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눌림목 공략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아이큐어까지 살펴봤습니다. 패치형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매도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눌림목 매수 가능한 깨 있는 종목이다라고 덧붙여 주셨네요. 그럼 오늘의 2위 종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1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이루원입니다. 네, 이루온 하면 근거리 통신 관련주, FC 관련주인데요. 애플이 또 자사 앱이죠. 이 앱스토어에서 이 모든 이 국내 앱에 대해서 제3자 외부 결제를 좀 허용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루온 21% 급등세 2,61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2,800원 고점 찍어내기도 했지만 현재 계속해서 급등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론 이 호재가 얼마나 큰 호재이길래 계속해서 급등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호재는 호재인데 이 재료가 지속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아주 강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앱 결제, 그러니까 애플의 인앱 결제 시에 3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이루원의 매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그렇게 미치는 그런 효과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한되는 부분을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루원 역시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급등의 끼가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에도 그랬고 6월 초에도 그랬고. 그런데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떻습니까? 어디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구름층 상단입니다. 맞습니다. 예, 구름층 상단인데 이 자리가 241선 저항과 부딪히는 공통된 더블 저항이었기 때문에 오늘 윗골이 단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의 관건인데요. 일단은 재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인앱 결제인데 이 회사가 NFC 관련해서 유심 칩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거리 무송통신 관련주라는 것을 일단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오늘은 그 저항이 두 개의 저항이었다는 겁니다. 구름층 상단과 241선 저항. 그런데 윗골이 달렸던 고점들을 보니까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죠. 제 세 개의 이런 그 고점을 나타내는 것에서 항상 우리가 일단 두 개의 고점 포인트를 가지고 세 번째 고점이 나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삼봉입니다. 삼봉 패턴인데 네 번째 패턴이 나타났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됐을 때 네 번째는 돌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좀 낮아지고 있죠. 주가도 마찬가지죠. 주가의 흐름, 거래량의 흐름 비슷한데요. 거래량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죠. 주가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 거래량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거래량이 이전에 갔던 이 폭발적인 거래량을 수반하게 되면 그 다음은 여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뭘 봐야 되죠? 일봉을 봤을 때 이제 주봉을 봐야 되죠. 주봉을 보게 되면 이론은 어떻습니까? 주봉을 보게 되면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타났을 때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주봉 구름층 하단 그리고 주봉 구름층 상단이 이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는 거래량을 주시하면서 주봉으로 봤을 때 뚜렷한 목표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구름층을 보여주는 제가 이제 박스권으로 그려드린 이 자리에 도달하게 된 근거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추적하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이루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애플의 3자 결제 허용 소식 속에서 좀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자 급등의 흐름 보여줬습니다. 깨 있는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거래량을 특히나 좀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원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고민이 되신 종목 명이 어떻게 될까요? 중앙에너비스요. 네, 석유 관련주인 중앙 에너비스 가지고 계시군요. 혹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28,500원 매수가고요. 네, 저기 그 비중이 20%.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현재 21,850원 지나가고 있네요. 네. 네,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28,500원이 매수가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중앙에너비스 어떤 점이 좋아서 매수하셨어요? 그 전쟁주 에너지인가 그런 거로다가. 네, 에너지 관련주 이제 석유를 판매하는 부분 때문에 네. 사셨죠. 네.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석유류든 철강류든 이 인플레이션 수혜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7월이거든요. 네. 상반기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지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상반기에 상승했던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가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재고가 소진되면서 역시 에너지를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은 또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오른 것들을 또 사와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전가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석유류, 그러니까 에너지, 그리고 철강, 시멘트 이런 것들이 사실 상반기에는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어요. 그것은 보유하고 있던 재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에너지 관련해서 재고는 줄어들고 새로 사와야 됩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모두 에너지, 석유류, LPG 관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반기에 상승을 주도했던 흐름과 또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반등의 여건을 주게 되면은 탈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47,300원의 고점이 나왔죠? 그리고 4월 말에 또 고점이 나왔어요. 이 두 개만 일단 연결해 볼까요? 두 개만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느 정도 보이죠? 어떻습니까? 반등이 나타났을 때 세 번째 고점에서는 매도를 했어야 되죠. 세 번째 삼봉에서는 매도를 했어야 돼요. 네 번째 한 번 더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매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승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반등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28,500원까지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8,500원 안 올 수도 있고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잘못하면은 전저점도 깰 수가 있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 현재 60주선에 걸쳐 있죠. 60주선에 걸쳐 있는데 60주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름층 하단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제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60주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위태해 보이기 때문이고 잘 안 보일 때는 주가를 거꾸로 보자 말씀드렸죠. 한번 거꾸로 볼까요? 거꾸로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차트죠. 거꾸로 보면. 이 자리까지 상승하는 차트로 보이잖아요. 구름층 상단까지. 그러니까 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하락을 멈추는 바닥을 잡는 자리가 16,000 넘은 부근, 16,000원 부근이 되지 않습니까?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그 자리까지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이 확인될 때 16,000원 그리고 17,000원 사이 그때가 왔을 때가 저는 바닥을 잡는 저점 자리를 봅니다. 거기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일봉상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추세선을 반등이 나타났을 때 거기서 매도하는 전략. 그 자리가 이제 121선이 자리죠. 121선 자리.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네. 네, 중앙에너비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시 16,000원 정도의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권유해 주셨고요. 121선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시길 권유해 주셨는데 더 자세한 매도 대응 자리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1513님께서 보내주신 코스맥스에 대한 상담인데요. 코스맥스 79,600원에 17%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 56,500원 지나가고 있는 이 코스맥스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죠? 네. 자, 코스맥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 아닙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여러 저항에 관련해서 알려드렸죠. 이평선도 오시고 일목균형표, 또 피보나치 기법, 또 엘리엇 파동도 적용하고 때로는 이제 삼봉, 세 개의 봉, 두 개의 봉을 연결해서 삼봉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CS 베어링을 얼마 전에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세 개의 봉을 만들면서 이제 매도 포인트를 안내드렸죠. 매수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도는 이렇게 삼봉으로도 안내를 드리지만 매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코스맥스 보시면 하락을 할 때 저점을 잡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는 이평선 다 아래에 있죠. 이평선 다 아래에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봉도 이평선 다 아래에 있죠. 이평선이 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평선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캔들이. 그럼 이평선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다 저항인데 그 밑에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주봉에서. 월봉은 어떻습니까? 월봉도 어떻습니까? 월봉에 또 이평선 다 아래에 있죠. 그럼 어떻게 지지점을 찾죠? 고점 매도 포인트를 안내드리는 삼봉에서 제가 매도 포인트 잡아드렸듯이 저점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한번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직 하락이 남은 것으로 보이죠. 하락 월봉에서 봤을 때 하락이 좀 더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 또 고점에서 매도 포인트 자리 다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죠. 아직 하락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려드린 이 포인트, 저점 라인, 삼봉 자리, 세 개의 봉우리, 삼바닥을 잡는 이 저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는 자리는 바로 이제 45,000원부터 47,000원 사이 그 자리가 될 거예요. 그 자리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용기가 있으시면 지금 매도하시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하락 패턴이 보이는데 지금 가격대도 좀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용기가 있으시면 지금 매도했다가 제가 안내드린 45,000원부터 47,000원 사이 그때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타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반등 나타날 때는 바로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저점도 월봉에서 저점 지지 연결선에서 매수, 그다음에 일봉에서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추세 연결선 상단에서 매도하는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매도를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좀 매도하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또 추가 매수 45,000원에서 47,000원짜리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월봉상 차트 흐름으로 매도 대응 자리 알려주셨는데 더 정확한 매도 차트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마무리 지었고요. 세 번째 상담 또 문자 상담입니다. 네, 415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인데요. NK맥스에 대한 종목 고민이라고 합니다. NK맥스 22,336원이라고 하시고요. 매수가 네, 비중은 35%라고 합니다. 네, NK맥스 현재 가격 계속해서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하락을 하면서 NK맥스 14,500원 현재 가격 지나가고 있고요. 고민이 되신 NK맥스의 현재 매수가는 22,336원. 비중을 35%라고 했는데 NK맥스 현재 14,500원의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2.36% 하락하면서 NK맥스 오늘 계속해서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4151님께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NK맥스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가 시가총액이 이제 5,700억인데요. NK맥스는 이제 매출액과 좀 영업이익이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애로 이제 기술 수출 한 방으로 좀 뭔가 만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진단 시약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NKMX 차트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쌍바닥을 잡는 것처럼 보이죠? 쌍바닥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시청자님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제가 일목균형표의 구름처럼 평평한 자리, 여기가 매도 포인트라고 자주 안내를 드리죠. 상승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평평한 자리가 왜 매도 포인트가 되는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예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차트만 보셔도 왜 그 자리가 매도 포인트가 되는지 이평선만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이평선은 121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위로 더 갈 것으로 보이는데 왜 여기가 매도 포인트였을까? 왼편에 보이는 구름처럼 평평한 자리. 아, 이건 너무나 귀중한 비법이에요. 뭐 많은 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비법인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구름처럼 평평한 자리, 꼭 매도 포인트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거기가 왔으니까 크게 무너지는 거죠. 강력한 저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너졌죠. 그런데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인데요. 이전에 14,200원, 지금 이제 14,500원. 이게 쌍바닥일까? 쌍바닥일까 아니면 더 빠질까? 이걸 판단해야 되죠. 일봉만 볼 게 아니라 주봉, 월봉을 다 봐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저점을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저점을 연결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점 연결선에서 어때요? 지지를 받지 않고 조금 밀렸죠. 밀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식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있죠.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들이 기술적인 분석 내용을 가지고 주가를 핸들링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런 기술적 분석을 보고 핸들링을 합니다. 그들도 약속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죠. 여기서 지지가 되지 않고 이 자리를 깼다는 것은 어느 순간 이 자리를 깨면서 붕괴를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월봉을 또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도 마찬가지죠. 주봉에서도 그랬으니까 월봉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월봉에서도 지지받아야 할 자리에서 지지받지 않고 붕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일 때는 제가 거꾸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거꾸로 볼까요? 거꾸로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차트를 봤을 때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서 구름층 하단에서 진입을 해서 이 주가의 모습은 상단까지도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월봉을 봤을 때 구름층 하단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월봉 구름층 하단 자리가 12,000원부터 13,00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500원 저점이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12,300원부터 정확하게 12,300원부터 12,500원 사이 왔을 때 그때가 추가 매수하기 좋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역시 매물대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아랫골이 다녔던 자리, 과거에 보시면은 최근 2년 동안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자기 개인 주가를 지키기 위한 심리가 발동돼서 여기서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매물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 아닙니다. 12,200원, 12,5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NKMX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지지 자리에서 지지받지를 못하고 좀 무너지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12,3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 또 추가 매수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처 못다한 상담은 다음 주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수익의 기회가 있는 오늘의 숨겨진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에 넘어가기 앞서서 어제 공략을 해줬던 공략주 오늘 또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상승세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을 공략주로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10,000원이 딱 넘어가면서 고점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8.3% 형제 상승 흐름이고요. 장중에는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1,300원까지 올라간 흐름이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9,000원대에서 또 매수를 하시길 권유해 주셨고 10,000원대에서 매도를 또 권유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그 자리가 온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 전략이 있을까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 이제 설계 감리 회사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고 안내를 드렸죠. 어제 F4 안내 드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히림, 유신, 네, 히림 유신, 한국종합기술,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이렇게 네 종목을 안내 드렸죠. 네.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가 뭐냐면 국내의 건설업과 관련해서 설계 감리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설계 감리, 세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말씀드렸죠. 네. 네옴시티 수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설계 감리 회사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급등 나왔던 히림과 유신 안내 드리면서 도화 엔지니어링 잡자고 그랬죠. 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어제 상황을 보면 분봉상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매수 포인트를 제가 다시 잡아드렸습니다. 방송을 했던 시간대에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면서 매도 포인트 왔습니다. 1250원 매도 포인트 왔습니다. 그다음에 하락을 할 때 9,500원 선에서 잡읍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제 9,500원 왔죠. 9,500원 와서 이제 오늘 또 다시 급등인데, 자, 도화 엔지니어링 일봉상에서 볼게요. 일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제가 연결해서 매도 포인트 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뭐예요? 네 번째의 추세 연결, 네 번째 돌파죠. 그러니까 제가 왜 네 번째를 자꾸 돌파를 말씀드리니까 세 번째, 삼봉을 만드는 자리가 우리에게 좋은 매도 포인트를 주는데, 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하면 네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파해서 어제 고점을 넘어서서 1,400원까지 갔던 거죠. 아직 상승은 조금 더 남았습니다. 왜 상승이 남았을까요? 구름층 하단에 왔고 그 위로는 이제 구름층 상당히 남아 있군요. 그렇죠. 아직 좀 많이 남아 맞습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실적 네.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았죠. 자, 도화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급등 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볼 시간인데요. 파트너님 힌트 주시죠. 자, 이제 히토류 관련한 그런 종목도 하나 더 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말씀드렸죠. 네. 저 로봇이 아니라 공룡. 공룡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공룡이 뭐죠? 공룡이요? 네네네. 티라노사우루스. 네, 그걸 약자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그래요? 네, 약자를 뭐라 그러죠? 티라노사우루스. 제가 공룡에 관심이 없나 봐요. T가 들어갈 것 같고요. 스가 들어갈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합니다. 티렉스. 아, 티렉스라고 예, 하군요. 티렉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공룡, 그 티렉스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바로 히토류 관련 종목입니다. 아, 티렉스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또 히토류 관련주로서 오늘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는데, 오늘자 주도주에서도 히토류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함께 또 급등의 테마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플렉스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T플렉스인데, 저라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즘에 워낙에 젊은 MZ세대들이 플렉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히든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까? 있습니다. 자, 플렉스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종목은 앞자가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앞자를 모르면 종목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네요. 네. 네. 자, T플렉스, 이 종목 깜짝 놀랄만한 종목이에요. 자, 실적을 볼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68억 나왔거든요. 그런데 1분기만 영업이익 79억을 기록했고,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186억, 내년이 2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저평가됐네요. 네, 너무나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저평가 종목을 소개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주가 하락을 해도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이 뭐니도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2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가 좋다는 판단이고요.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을 보게 되면 120주선 지지를 받고 있죠. 물론 여기를 깰 수도 있습니다. 주가를 어떻게 핸들링하는 주체 어떻게 핸들링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240주선까지 뺄까요? 바보 같은 짓이죠. 이런 실적주 종목을 왜 여기까지 빼야 될지 저는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4,2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바로 세 개의 고점을 연결한 이 고점이 바로 1차 매도 대응할 자리가 아닌가. 그다음에 2차는 구름층 진입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 궁금하시면 노론톡방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차근차근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T플렉스였습니다. 어제의 히든 종목이었죠.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 장중에 10% 넘는 상승세 보여줬는데 과연 T플렉스 이 미중 갈등 속에서 히토류가 부각되면서 히토류 테마주로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상승할 수 있을지 기초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200원 이하를 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